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2021년도 대비 5월, 6월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반을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수업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내가 3, 4월에 얘기했던 그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시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수업의 진도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동일하게 이제 수업이 진행할 계획이니까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3, 4월과 5, 6월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5, 6월부터는 이제 매주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이 끝난 이후에 간단한 형성 평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3, 4월하고는 이제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과 2013년도 나왔던 현대대상 문제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할 교재에 대한 내용의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 교재는 바로 이 책으로 할 겁니다. 카이 전공수학. 그래서 기출문제집으로 이것을 이제 하고 2019년도 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2020년도 자료가 없을 텐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수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많은 궁금증들이 있고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이미 이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교재를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를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보시면 2013년도 현대대수학 그 문제를 보시면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셔도 될 겁니다. 자, 먼저 뭐 캡처하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잠깐 캡처하셨다가 이따가 수업하면서 이제 듣도록 하고 요것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강의에 대한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황 논리에 따라 잠깐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의 의미, 기출 문제를 해석하고 해설하는 형식의 내용이 이제 주어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중간마다 이것에 필요한 이론들이 있으면 그것에 관련된 필요한 이론들을 이제 보충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이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또는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전향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전향될 것인가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PPT를 함께 활용하게 될 건데 PPT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PPT를 통해서 관련 이론들을 이제 PPT로 설명한다거나 또는 문제를 PPT로 이렇게 제시하는 형태로만 이제 설명이 될 거고요. 풀이 과정은 이제 판서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 문제로. 자, 2013년도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할 때 이거 정역 A 플러스 B 알파, A, B는 정수에 대해서 2차 정사각 행렬들 이때 그 각각의 성분은 채 Z3 속에 있는 멤버가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Z 알파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것을 이와 같은 관계로 보내주게 되면 이때 이것은 우리가 그 환준동형 사상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요 첨자의 의미는 정수 3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 1, 2 중에 하나로 이제 처리하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원본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였는데 이때 파이의 커널을 구하고 이것의 상에 대하여 옳은 것은 쓰시오. 단 여기에서 다낭 이데알 정역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여기서 커널과 치역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는 우리가 phi a 플러스 b 알파를 정의를 내려주기를 a 플러스 b a 이렇게 이제 디파인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 알파가 커널 파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파이 a 플러스 b 알파가 0으로 대응됩니다라는 뜻이고, 공역에서의 0은 0 행렬을 지칭하겠죠. 그래서 0000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의는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0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네 번째 성분들이 몽땅 0이어야 되니까 첫 번째 성분도 2x2도 1x2도 모두 다 무엇이 된다? 0이어야 됩니다 라는 뜻의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A와 B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몽땅 0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되니까, 이 말은 적당한 정수 C와 D가 존재를 해서 A 플러스 B 알파는 3C 플러스 3D 알파의 꼴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다죠. 그리고 C 플러스 D 알파는 어디에 멤버가 돼요? 여기에 멤버가 되니까 이것은 3의 2에서 생성된 다낭 EDR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커널을 이제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치역을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이 치역에 대한 내용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걸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주어지니까, 따라서 이미지 파일, 즉 윗수는 몇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3개,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3개니까 치역은 3의 제곱, 즉 치역의 윗수는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역은 무엇의 부분안입니까? 이것의 이제 부분안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되냐면, A가 1, B가 0이면, A가 1, B가 0이면, 즉 1001, 0000 이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때 이 내용들은 디터미넌트, 우리가 편의상 AB라고 이렇게 써보죠.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이런 꼴의 형식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라고 봤더니, 여기에서 0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엇일 때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커널을 얘기를 했듯이 0일 때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로, 이것의 디터미넌트가 요게 되죠. 그래서 얘가 0일 때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을 체크를 한다는 얘기는 A 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0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때,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A와 B가 모두 다 몇일 때밖에 없다요?
0일 때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모두 0이 되니까 이 얘기는 모든 원소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치역 속에 있는 0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단원이니까 이미지 파이는 무엇이 된다? 나눗셈 환이다. 즉 0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단원이 되니까 나눗셈 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뭐 우리 여기서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서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돼서 가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얘네들은 채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위수가 몇인? 9인체라는 거죠. 그래서 위수가 9인체가 돼서 정답은 이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해결이 될 수 있으나 이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떤 형태로 발전적으로 얘기해 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한체는 항상 유한체가 되면 유한체의 표수는 소수가 되겠죠. 이것의 소수가 되고 and P는 무엇을 당연히 나눕니까? 이것을 이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지니까 이 문제는 문제에서 본다면 F는 위수가 3의 제곱인 체가 됩니다라는 문구가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이 주어지니까 유한체에서는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유한체 속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P의 n승계 있다. 그래서 이 말로부터 이것을 FP의 n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갈로아 필드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유한체는 항상 무엇과 유한체는 대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존재한다요?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런 뜻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또 이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자, 다른 각도로 이제 보죠. 이미지 파일을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Z상 위에서 벡터 공간이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얘와 얘의 1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0000이 되는 이것이 0000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은 A도 0이고 B도 0일 때니까 Z3 위에서 1001이 그 다음에 1110이 이미지 파이의 무엇이란 걸 알 수 있습니까? 기저라는 것을 알 수 있다죠. 따라서 디멘전 Z3 위에서 치역의 차원은 몇이다? 2다. 이것을 우리가 그 필드에서는 체론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디그리 Z3 위에서 치역의 디그리는 2가 됩니다라는 맛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벡터 공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얘가 이 공간의 기저가 됩니다라는 뜻으로도 관점을 이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선형대수의 관점으로 극 변경해서 문제를 이제 논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최초의 내용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서 보죠. 자, 두 번째 관점에서는 알파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이렇게 표현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 모닉 다항식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디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수는 아니니까 알파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 모닉 다항식은 2차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요거를 계산해 줘서 이 알파는 1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그래서 2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가 되고, 얘네들을 정리해 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죠. 그래서 이것이 정수 위에서 최소 차수 모닉 다항식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표현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것으로부터 fx를 이거라고 놓으면 얘는 Z3 위에서 기하긴 다항식입니까? 라는 것부터 체크해 볼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채론에서 f가 체일 때 fx 다항식들 중에서 2차 또는 3차 다항식의 문제는 기하긴지 가야긴지가 판정하는 기준은 f에서의 근이 존재하면 가약이 되는 거고 f에서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Z3에서 논의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근이 있다면 0 또는 1 또는 2가 되는데 Z3에서 2는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0을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1, 즉 Z3에서는 필수가 3이니까 이 문제를 이제 2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0을 대입시켜주면 2, 2를 대입시켜줘도 2,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주면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0이 됐건 1이 됐건 2가 됐건 또는 2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켰건 0이 되지 않으니까 얘는 Z3 위에서 2차인 기하다항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그러면 이때 우리가 Z3 알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기에서 단 알파는 이것의 근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근이라고 놓으면 즉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다시 이제 생각해 본다면 Z3 알파는 뭐가 됩니까? Z3 위에서 2차원 벡터 공간입니다. 또는 Z3 알파 Z3의 디그리 Z3 위에서의 Z3 알파의 디그리는 이제 2라는 사실도 우리는 똑같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생각할 때 얘네들은 유한체니까 윗수가 9인 유한체니까 원소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때 여기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질문 중에 하나는 알파가 원소일까요? 이것의 의미는 말을 바꾸면 얘를 근으로 갖는 fx가 Z3 위에서 원시 다항식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 문제를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표수가 3이니까 이 문제는 x가 알파가 근이라면 x-알파 3승도 근이죠. 물론 여기서 알파 3승은 뭐가 돼요?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이고 이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인데 Q수가 3이니까 알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시켜주면 알파 플러스 1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얘네들은 2알파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이제 얻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원시 원소입니까로 이제 잠깐 질문을 원래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죠. 그러면은 이 내용은 얘가 기하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알파를 근으로 갖는 Z3 위에서의 최소차수 다항식이 돼서 이때 알파의 윗수는 라그랑지 정리에 의하면 0원을 제외한 거니까 8의 약수가 되겠죠. 또 디그리 일라지서블 알파 Z3의 디그리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알파의 위수는 2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뜻의 문제죠. 그러면은 8의 약수로서 2보다 큰 거니까 알파의 위수는 4 또는 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주면 이제 4승을 해주면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도 되고 여기 지워졌는데 요거를 생각하면 알파의 4승은 알파의 제곱이 되고 알파 제곱이 아까 알파 플러스 1이었으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인데 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얘가 되니까 이 문제는 알파의 위수는 몇은 아니다요. 4 아니면 8인데 4가 아니니까 알파의 위수는 8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 문제들을 논의해 볼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은 그래서 알파가 뭐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합니까? 원소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이제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무엇을 물어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또 다른 원시 원소가 존재하겠죠. 원시 원소의 개수는 4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원시 원소의 개수는 4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표수가 3이니까 알파 3승도 원시 원소였고 우리가 지금 해준 결과 그 다음에 8과 서로소가 되는 거니까 5와 7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궁금한 건 얘네들을 근으로 갖는 원시 다항식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문제가 될 거고 그 원시 다항식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5승 알파 7승 x 얘네들을 더해준 건 알파 12승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파가 원시 원소였으니까 알파 8승은 몇이에요? 1이 되죠? 1이 되고 알파 4승은 몇이 나왔습니까? 알파 4승은 2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알파 4승이고 알파 4승이니까 2가 됩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죠. 그래서 이제 요거와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알파 4승이 2였으니까 알파 5승 플러스 알파 7승은 알파 4승에 알파 플러스 알파 3승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 3승의 뜻이 몇입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 3승은 즉 얘는 x제곱에 알파 플러스 알파 3승 x 플러스 알파 3승의 문제가 돼서 요것의 값이 2라는 얘기죠. 즉 마이너스 요게 2라는 얘기는 얘가 1이라는 뜻이죠. 얘가 1이고 알파 4승은 2였으니까 얘가 된다죠. 그래서 요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것이 또 다른 원시 다항식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걸 통해서 Z3U에서 원시 다항식까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로도 이 내용들이 이제 발달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점으로 가서 볼게요. 관점을 세 번째 관점으로 바꿔보면 이제 정수론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 관점은 얘가 주어진다면 우리 문제처럼 얘는 무엇이 된다고 했냐면 정수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에 포함된 이 부분안이 돼서 얘가 체죠. 체에서 단위원을 포함하는 부분안은 무엇이 된다요? 정역이 되니까 얘는 정역이 되는 건 이제 자명하다가 된다죠. 얘가 정역이 되면 우리는 이것의 분수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죠. 그러면은 이것의 분수체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그 내용들은 무엇에 대한 내용에 포함이 되냐면 Q 루트 5에 포함이 되는 거죠. 또는 뭐 Q 알파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Q 알파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2차체죠. 2차체가 되니까 이것의 분수체는 Q 알파가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분수체는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거와 이것 사이인데 알파를 포함하는 꼴이죠. 그래서 이것의 분수체가 Q 알파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분수체 문제는 뭐 요 정도 선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내용을 바꿔서 본다면
자, 다시 정역 A 플러스 B 알파에 대해서 이 문제로 주어졌을 때 이것에서 이것인 단원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단원을 물어보면 우리가 페레방정식을 이용을 했더니 그 사이는 1 플러스 루트 5가 되더라라는 하나의 근이 나왔어요. 아, 참, 이가 빠졌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가 얻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 사이에 대한 내용을 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서 그 사이에 노름을 해주면 몇이 됩니까? 그 사이에 노름은 마이너스 1이 된다죠? 따라서 그 사이에 n승을 해주면 얘는 n 그 사이에 n승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에 n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그 사이에 n승도 뭐가 된다? 크기가 요것의 노름이 1 또는 마이너스니까 단원이 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무수히 많은 단원을 얻어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논의를 해볼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뭐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선형대수적 관점도 우리가 발전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정수론에서 염분수의 문제로도 발전될 수 있고요. 또 이제 페레방정식까지는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교사임용 시험에서 본다면 정수론에서 페레방정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뭐래든 간에 합동과 관련되어 있고 오일러의 정리, 그다음에 페르마의 소정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제시된 2차에 대한 잉여냐 비잉여냐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르장드리 기호의 문제 이런 것 등을 이제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만 좌우지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페레방정식이라는 것은 요즘 이렇게 많이 강조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과 연계시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수론, 뭐 선형대수, 현대대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으나 이런 것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주로 이제 2000년 이후 거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런 문제들을 해설을 했다 안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적 배경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의미를 분석해 보는 문제, 그 다음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이것이 다른 과목, 이제 다른 영역 정수론, 선형대수 뭐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의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하나로 이렇게 끝내는 것보단 그 문제를 통해서 다양화시키는 형태가 될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수업의 방식이 주어지면 방금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항식 환에서 환준동형의 커널과 그 다음에 치역의 문제였죠. 그러면 이것의 문제로 이제 다항식환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다항식환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다항식환이 주어졌을 때 다항식이 기약 다항식인지 또는 가약인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커널의 문제가 나온다면 자연스러운 것은 다항식의 무엇의 문제예요? 근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1 동형 정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발전이 돼요? 반드시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게 체라는 건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자연스럽게 체와 연계시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문제들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문제를 체를 우리가 표수 P인 유한체 문제로 넘어간다면 이것이 표수가 P인 유한체의 문제로 넘어간다면 유한체의 핵심적인 것은 누가 뭐래든 원시, 원수와 이에 대응하는 원시, 다항식의 문제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행렬의 문제가 주어졌죠. 그럼 행렬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정칙 행렬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제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게 디터미넌트죠. 그래서 행렬 식의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유한체의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무엇과 항상 연계가 돼요. 얘네들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수론 문제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된 기약, 가약을 어떻게 판정하지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된다면 어떻게 이제 확장이 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조금 더 오버한다면 확대 채론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걸 통해서 채론으로 가는데 어떤 채로? 확대 채론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두 문제나 총 세 문제가 나왔고, 점수로 본다면 10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 8점이 바로 여기와 연계시켰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정수론이 됐건 현대가 됐건 해석학이 됐건 위상이 됐건 이런 문제들 중에 얘네들의 그림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얘네들이 어떤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계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 이제 우리가 5월, 6월에 수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5월, 6월은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또 재해석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매주 방과 후에 목요일쯤이 될 겁니다. 매주 목요일 또는 수요일 날이요.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날 하루를 우리가 복습하는 형태, 이러한 밑그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물론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 것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혹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방문각 임용고시나 또는 티치스파에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시면 아마 나와 이렇게 직접 연결이 돼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자,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